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처음에 데이터를 읽을 때 ADJPRC라는 것도 만들었고 MKTCAP라는 것도 만들었고 NI라는 것도 만들었고 새로 만든 변수는 다 지금 NI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너무 변수가 많아서 꼭 필요한 것만 한 군데 모아놓고 그 이후 단계를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하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아서 이걸 데이터를 한 번에 열어놓고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한 것만 좀 한 군데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모으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안에 200개 회사가 있고 200개 회사가 있고 200개 회사가 있는데 이게 동일한 순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사실은 이게 순서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료를 합치면 엉뚱한 자료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내가 확인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도 그냥 열어보시면 A, D, J, P, R, C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도 하이트 진로에서 시작해서 하이트 진로 유한양에 이렇게 가다가 맨 끝에 에코 프로 먼티로 끝나고요. 이게 어떤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건지는 아마 코드 2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름 기준은 아니고 보시면 코드 1 기준은 아닌 듯하고 코드 2의 오른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MKTPRC를 보시면 MKT CAP을 보시면 여기도 화이트 진로 유한 양행에서 시작해서 에코 프로머티까지 코드 2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듯 하고요. N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지한 프로젝트를 할 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에러 나면은 뒤에 계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려면 아마도 여기에 몇 줄을 더 넣어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비교를 해보고 다른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거나 이런 코드가 좀 몇 줄 더 들어가는 게 보통인데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진짜로 하실 때는 그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엉뚱한 숫자 붙으면은 나중에 돈 넣는 건데, 돈 투자하는 건데 엉뚱한 회사에 투자하면 그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단 그 부분은 무시하고 순서가 다 똑같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치고 필요한 변수만 좀 새로 모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PE 데이터 정도의 이름에 필요한 변수만 좀 모아보겠습니다. 이걸 모으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써서 우리가 아는 함수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함수를 써서 필요한 변수만 좀 모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쓰는 필요한 변수는 NI에서 많이 썼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보죠. 여기에 있는 이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이름이라고 붙이죠. name은 name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변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 정렬이 코드 2라는 걸로 정렬이 되어 있어서 코드 2도 그냥 그대로 읽어주기로 하죠. 코드 2는 이것도 NI에서 그냥 읽어서 코드 2라고 놓겠습니다. 이 두 개는 필요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거 바로 위에서 새로 만든 이 단기순이익 변수는 그냥 NI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I 변수는 지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P 계산하려면 분자에 해당되는 것도 읽어야겠죠. 분자는 뭐가 돼야 되죠? 이게 분모면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가총액 며칠자 기준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쪽에 보시면 다시 name 쓰기 이용해서 MKT cap 보시면 이 중에 뭐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023년 12월 말에 제일 가까운 거 그냥 읽으면 되겠죠. 그거는 여기서 보면 며칠이죠? 네, 12월 28일 이렇게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그것만 읽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MKT 마켓 캡으로는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 2023년 12월 28일을 읽는데 이 앞에 물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넣어야 어떤 변수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했어요. 2023년 12월 28일. 네, 그래서 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P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도 할 거거든요. 수익률 계산은 3개월 수익률, 2024년 3개월 수익률은 어떤 변수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읽은 것 중에 adjusted price 있었죠? 거기에 어떤 컬럼들이 있냐면,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이 중에 뭐 가지고 수익률 계산할 수 있겠어요? 1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그러면 2003년 12월 28일 가고 2004년 2월 읽어도 되는데요. 하나 더 있어서 3월 말까지 계산할 수 있으면 더 흥미로울 수 있겠죠? 이름이 뭐였죠? 네, 그래서 그 두 개만 읽겠습니다. 그 두 개는 이름을 따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ADJ PRC 하고 그냥 그대로 이름을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서 2023년 12월 28일 그냥 이렇게 놓고요. ADJ PRC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 그래서 2023년 12월 28일 거를 하나 읽고 또 하나는 똑같이 ADJ 그리고 2024년 3월 29일 변수를 읽겠습니다. ADJ PRC 2024년 3월 29일 이 정도 변수만 있으면 나머지 분석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만 모아놓고 이 PE 데이터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이 필요한 변수들만 한 군데 모아놓고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실행을 해보죠. 여기 또 컴마가 하나 빠진 거. 그래서 이 줄만 실행을 한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디터를 다시 이용해서 뷰나 에디트나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앞에 이름하고 뭐 코드는 뭐 새로울 게 없고요.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다 채워져 있나 좀 보죠. 보면 빈대가 하나도 없나요? 다 채워져 있나요? 당기순이익의 NI가 여기 있죠. 이런 회사는 비어 있어요. TKG Huchems 이 회사 혹시 알아요? 뭐 하는 회사인가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회사는 계산이 안 됐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다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비어 있고요. 하나만 아니네. 밑에 많이 비어 있네요. PI 첨단 소재라는 것도 비어 있고요. 덴티움 이라는 회사도 비어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것도 비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비어 있고 카카오뱅크도 비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왜 비어 있나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하고 개별 재무제표하고 비어 있는 항목들이 좀 있어서 자료가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찾는 방식으로 하면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는 계산이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보면
W 게임스 같은 회사는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그리고 10억 그러면 630억 원 적자예요. 1년 동안 우리가 계산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630억 원이면 뭐 얼마나 큰 숫자인지 이 회사한테는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라는 회사도 우리가 계산한 기간 동안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면 PE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가치주예요? 성장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싼 주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 했는데 얼마만큼의 이익에 대해서 10만 원을 지불한 건가를 생각을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10만 원을 낸 거면 값을 엄청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마이너스인 회사를 빼고 골라야 돼요. 마이너스인 회사를 그냥 고르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모고 분자는 시가총액은 비어있으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데 비어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보시면 아마 시가총액은 빈자리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가격이 비어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회사도 적어도 2023년 12월 말 전에는 거래가 되던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건 NI만 비어있고 나머지 변수들은 비어있는 게 없다는 것도 일단 눈으로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게 이 PE를 계산을 해야겠죠. PE 계산 안 했으니까 PE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뒤로는 새로 생기는 변수들은 다 이 PE 데이터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안에 붙여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E는 그냥 PE라고 부를게요. PE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이거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새로 만든 변수 중에 분자는 마켓캡 시가총액, 분모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PE 대가 변수 이름 쓸 때 항상 데이터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거를 익숙해지실 때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안 쓰고 하는 방법이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뭐 그게 더 머리 아픈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일단 단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마켓캡이고 MKT, CAP 그리고 분모는 P 대가 분모는 NI가 되도록 해서 PE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PE를 기준으로 이 200개의 주식을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어떤 함수 쓴다고 했죠? 저는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렬? 그러면 엑셀에서는 영어로 뭔가요? 그게 두 가지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뭘 기준으로 정렬할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정리가 되는지는 맨 앞에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뭘 기준으로 하는지가 오더라는 함수 뒤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죠. A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보죠. 12, 22, 21, 23 이렇게 되죠. 1, 3을 하니까 다 크게 그 같아서. 그리고 오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 1, 3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A라는 벡터는 22, 21, 23 이렇게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이거를 정렬하라고 했더니 21, 22, 23을 써준 게 아니라 2, 1, 3이라는 걸 써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C하고 2, 1, 3 이렇게 쳐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선 아까 얘기가 좀 해석이 약간 틀렸네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는 두 번째 위치에 있고 그 다음 숫자가 첫 번째 위치에 있고 제일 큰 숫자가 세 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아까 읽은 것처럼 하면 딴 얘기가 되고요. 약간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면 뭐가 읽어지냐면 제일 먼저 두 번째 원소를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를 읽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두 단계를 걸쳐서 지금 정렬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위치를 먼저 찾아내고 두 번째로는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이게 행렬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행에 대해서만 그런 정렬을 하고 열은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위치는 비워두고 행 위치에만 오더라는 함수를 넣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우리가 하던 데 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붙이면 그리고 한번 바꿔서 해보기로 하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DD 자리에 뭘 써주면 될까요? DD 자리에 뭘 써주면 돼요? P 데이터 P 이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DD 대신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뭘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은 건가요? P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X 자리에 P 데이터 P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자리에 X 대신에 PE 데이터 PE 지금 P 계산을 안 해서 안 보이는데 PE 여기 쓰고 Y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YG는 필요 없죠. 하나만 가지고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정렬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이대로 둬도 되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은 뭐 sorted 라고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P 데이터를 P 기준으로 정렬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 보시면 여기까지 했나? 이게 아마 실행이 안 했나 봐. 이게 나머지를 다 실행을 하면 그리고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달라졌나? PE 데라 소리 여기를 보면 PE가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이 돼 있죠. 마이너스 500에서부터 맨 뒤로 가면 마이너스 500이 TCC Steel이라는 회사가 마이너스 500이고 맨 끝으로 가면 NA가 맨 뒤에 붙어 있고요. NA가 아닌 값 중에는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PE가 5864로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됐는데 물론 이 상태로 위에서부터 50개 고르자는 얘기는 아니죠. 뭐가 문제죠? 이건 여기는 지금 가치 주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앞에 50개는 앞에 몇 개는 왜 그렇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실은 이게 아니고 여기 33번부터 50개를 고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한 거는 그냥 33번부터 읽어도 되고요. 뭐 33번부터 50개면 몇 번까지 하면 되죠? 33번에서 50개면 몇 번에서 끝내야 되나요? 82인가요? 33에서 82까지는 50개인가요? 네, 그럼 33에서 82 이렇게 그냥 외워두고 그걸로 해도 되고 조금 더 이걸 그럴듯하게 하고 싶으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가 PE인 거는 그냥 NA로 바꿔놓고
정렬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NA로 하면 맨 뒤로 가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렬을 하기 전에 P를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나 더 만들죠. 뭐 non-negative, positive 이렇게 해보죠. P positive 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면 P하고 똑같은 값을 갖되 P가 플러스인 경우에만 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NA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데 그 다음에 어떤 조정을 해줄 거냐면 P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NA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주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P가 0보다 작은지 확인하면 되죠. P가 0보다 작은지 P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NA로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팅을 P2로 안 하고 P2 positive, P5S로 소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팅을 하면 앞에 1에서부터 50까지는 P가 양수이면서 제일 작은 값들만 골라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P 값을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양수인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P가 1.0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는 뭐 사실 큰 관심은 없지만 하여튼 밑에 보면 마이너스인 것도 다 NA로 처리가 돼서 이 마지막 변수는 마이너스 NA로 바꿔놓고 지금 이거 가지고 정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에 1에서부터 50까지를 같이 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좀 보고 싶은데요. 수익률도 그냥 여기에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PE 데이터 스로티 앞에 여기다 그냥 붙이죠. PE 데이터에다가 여기에 수익률은 RET라고 해서 수익률을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수익률은 P 데이터에서 3월 29일, 2024년 3월 29일 추정 주가를 2023년 12월 말 추정 주가로 나눠주고 여기서 1을 빼면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평균을 좀 계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P 데이터 솔id return이라는 변수에 앞에 50개 1에서 50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 이게 가치주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빼고 150개 해도 되고 전체 200개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일단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보면 각 주식에 대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읽을 때 방법은 0.154가 15.4%인 거고요. 이게 8.0이면 8배 늘어난 거죠. 800%인 거죠. 수익률이. 그리고 밑으로 가면 비어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빈 게 있나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빈 게 있으면 NA가 들어가 있으면 계산 방식을 좀 바뀌어야 돼서 마지막 두 줄을 마저 실행을 해보면 가치주 수익률은 올해 3개월 동안 4.28%였고요.
전체 코스피 200의 수익률 평균은 0.89%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 3월의 경우에는 PE 기준으로 주식을 골랐더라면 수익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게 이 계산 결과이고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요. 항상 이러면은 주식 고르기 매우 쉽겠죠. 근데 하여튼 이 올해 3개월은 가치주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시기이고요. 어떤 주식을 샀길래 그런지를 다시 보려면 그냥 이거 열어보면 되죠. 열어보면 어떤 주식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높아졌나 보면 여기서 1번에서 50번까지가 지금 가치주라고 우리가 산 주식들이고요. 무슨 은행들도 여기 좀 들어가 있고 뭐 손해보험, KB금융, 신한지주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보시면 은행은 PE 계산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들이에요. 4점 몇, 뭐 3점 몇 이런데 이게 뭐 업계 특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올 1분기에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뭐 14%, 28% 그래서 아마 좀 올라간 것도 좀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데도 뭐 33%뭐 이래서 아마 이 3개월 동안에는 금융권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가치주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게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계산은 이 부분의 계산은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50개 주식을 똑같이 샀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큰 회사는 가중치가 커지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작아지는 게 보통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이 계산은 지금 제일 단순하게 각 주식별로 3개월간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걸 그냥 평균 내서 숫자 두 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